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어디일까? 바로 기이다란 샌드위치로 유명한 서브웨이입니다. 미국 내에만 25,6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으며 전 세계 111개국에 약 45,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뜻하는 서브웨이. 하지만 이 서브웨이는 사실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서브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7년 10월 3일)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계 미국인 카멜라와 살바토레 드루카 부부에게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프레드릭 아드리안 드루카. 훗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프레드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브루클린 공공주택에 살면서 하나에 2센트 하는 빈병을 모아서 약간의 돈을 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프레드가 10살이 되던 해에 그의 가족은 네덜란드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난했던 가정 형편 탓에 프레드는 어려서부터 알바를 해야 했는데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한 후 운 좋게도 400명 이상 구독하고 있는 신문 배달 일을 구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프레드네 가족은 그곳에서 한 가족을 만나 친해지게 됩니다. 바로 또 다른 서브웨이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피터 벅네 가족이었습니다. 피터 벅은 프레드보다 10살이 많았으며 보우도인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제법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팔사냥을 즐기며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64년 프레드네 가족이 코네티컷주의 브리지포트로 이주하면서 프레드는 브리지포트에 있는 센트럴 하이스쿨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프레드는 피터 벅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피터의 가족도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곳이 프레드네 집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뉴욕의 아몽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60km는 가까운 옆 동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65년 7월 프레드네 가족은 피터 벅네 가족의 새 집에 초대받아서 두 가정은 바비큐 파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프레드와 피터 벅. 프레드가 이사간 뒤 거의 1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터는 컬럼비아 대학 핵물리학 박사 과정에 있었고 프레드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센트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일과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대학 등록금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는 철물점에서 알바를 잠시 했지만 임금이 너무 적어 이런 방식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는 어떻게 하면 등록금을 낼 만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터는 프레드에게 샌드위치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피터가 어릴 적 자주 방문했던 아마토스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팔던 기다란 전통 이탈리아 샌드위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는데 그 샌드위치는 생긴 게 꼭 잠수함을 닮아서 피터는 서브마린 샌드위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프레드는 피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샌드위치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하고는 피터로부터 $1,000를 빌리게 됩니다. 사실 피터의 자본으로 동업을 하게 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는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 등의 패스트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17살밖에 되지 않은 프레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살 덜 찌는 샌드위치라는 포인트로 메뉴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965년 8월 28일 프레드는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의 피트스 슈퍼 서브마린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슈퍼 서브마린 샌드위치 가게. 당시 샌드위치의 가격은 49에서 69센트 정도였는데 개업 첫날에 무려 312개의 샌드위치를 팔아내며 샌드위치 사업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피트스 슈퍼 서브마린은 수개월간 적자 상태를 유지하며 $1,000의 자본금 중 고작 $6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 폭망. 프레드와 피터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다가 가게가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문제일 거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는 과감하게 매장을 하나 더 늘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사업이 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매장을 운영할 것을 꿈꾸며 닥터스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이때 회사 이름에 닥터가 포함된 것은 프레드의 꿈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 등록금은커녕 두 번째 매장 역시 폭망. 이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1968년 피트와 프레드는 세 번째 매장을 오픈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단,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세웠고 가게 이름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라디오 광고까지 하면서 피트스 슈퍼 서브마린스를 홍보했는데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온 사람들은 피자 마린스라고 이해하고 피자를 먹으러 왔다가 샌드위치 가게라는 것에 놀란 상황이 여러 번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브 마린스의 서브와 방식의 웨이를 합쳐 서브웨이라는 단어로 조합했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뉴욕 지하철 시스템인 서브웨이와 동음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피트스 서브웨이로 가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 개 매장의 실패로 인해 가게의 가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두 사람은 노란색 글씨에 S와 Y에는 화살표가 달린 로고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화살표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문 즉시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빠르고 신선한 샌드위치라는 점을 상징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피트스까지 지워버리고 간결하게 서브웨이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온 열심으로 가게를 운영한 결과 서브웨이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며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운영 첫 해에 $7,000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잘 팔리게 되면서 드디어 프레드는 대학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번다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바라던 의과대학에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프레드는 의과대학을 포기해버리고 서브웨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10년 이내에 30개의 직영 매장을 세우는 것. 그렇게 1973년까지 코네티컷주에 16개의 서브웨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레드는 각 매장의 샌드위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긴 했지만 프레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매장일수록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프레드와 피터는 서브웨이를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 운영을 위해 뛰어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어느 날 프레드는 자신의 절친이던 브라이언 딕슨에게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브웨이 매장 하나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맡아달라며 떠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최초의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1호점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딕슨은 에어컨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 관리하는 회사를 다니던 셀러리맨이었고 샌드위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1호점을 사실상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그런 딕슨의 태도가 야속했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1호점이 잘 돼야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데 몇 달 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딕슨의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딕슨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서브웨이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프랜차이즈 1호점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이때부터 프레드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1,000. 여기에는 서브웨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만 포함되어 있었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재료비 등은 점주가 부담하고 매출의 8%를 로열티로 본사에 지급하는 조건의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수년간 16개의 직영 지점을 오픈하는 데 그쳤던 서브웨이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코네티컷주에 16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프랜차이즈 매장은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를 가져왔고 코네티컷주를 넘어 미국 곳곳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87년까지 10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세워졌으며 1998년에 10,000번째 매장을 돌파, 2001년에는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 수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전 세계 111개국에 44,644개의 매장에 이르게 됩니다. 1999년 3월 인디애나 주립대를 다니던 제레드 포글이라는 남성이 1년 동안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으며 운동을 해서 무려 109kg의 체중을 감량한 일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레드 포글은 1998년까지만 해도 200kg의 거구였는데 늘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달고 다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서브웨이를 방문했다가 한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세븐 서브 언더 6 서브웨이 샌드위치 7종류에 단 6g의 지방만 들어있다는 영양 분석서를 활용한 전단지였습니다. 그래서 포글은 서브웨이 샌드위치로 다이어트를 해보기로 결정하고는 점심엔 15cm 샌드위치를, 저녁엔 30cm 샌드위치를 먹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을 1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그는 91kg까지 체중을 감량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오프라 윈프리 쇼, 레리킹 라이브 등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서브웨이 다이어트를 소개했습니다. 서브웨이 입장에서는 광고료 한 푼 안 들이고 엄청난 광고를 한 셈이었고 그 결과 전년도 매출에 비해 19%나 급증하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후 2000년 서브웨이는 포글을 서브웨이의 대변인으로 고용하여 15년 동안 수많은 광고에 출연시켰습니다. 그러던 2015년 포글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서브웨이와 작별하게 됩니다. 그는 2007년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를 해왔으며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수감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기다랗고 둥근 빵 안에 다양한 각종 육류와 치즈, 신선한 야채를 넣어서 만듭니다. 서브웨이의 설립자 프레드는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와 달리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팔고자 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프레드가 직접 반경 150km 내의 농장을 돌아다니며 손수 재료를 보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브웨이의 상징인 기다란 빵도 본사에서 구워서 매장에 배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1983년 매장의 수가 늘어나서 물리적으로 배달이 불가능한 시점이 되자 매장별로 빵을 직접 구워서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서브웨이에 가면 언제나 각 구운 빵으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미지가 되길 원했던 프레드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육류의 경우에도 기름에 튀기는 대신 물에 삶거나 훈제로 조리한 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투명 진열장을 통해 손님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 실시간으로 만드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문을 받은 뒤에 뒤돌아서 샌드위치를 제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제조하는 동안 몰래 나타나서 음료를 받아서 도망가는 음료 스틸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산 음료대를 감시하기 위해 제조대가 앞쪽을 바라보도록 바꾸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는 손님이 투명한 진열장을 통해 재료의 신선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기분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서브웨이식 주문 시스템은 샌드위치의 품질 이외에도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직접 주문한 신선한 샌드위치를 위해 기꺼이 기다리기 시작했고, 때문에 서브웨이 매장은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도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어 인건비 절감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중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메뉴는 바로 페퍼로니, 살라미, 햄이 들어간 BMT라고 불리는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BMT일까? BMT는 사실 서브웨이라는 가게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데 1923년부터 1940년까지 다녔던 뉴욕의 지하철 브루클린 맨해튼 트랜짓의 약자로 BMT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BMT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가장 크고 고기가 많이 들었고 아주 맛있는 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마케팅했습니다. 이상 세계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서브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